수태양 한수 소장 화경 하게 되면은 삼침 학계에서는 여기에 태양 한수란 혈액을 조성하는 능력이다 했어요. 우선 그거 초간단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조성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대부생략적으로. 네, 크게 말씀하세요. 골수, 그렇죠? 본메로우에서 피가 조성이 돼요. 그런데 피가 조성되는 데는 본메로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시상하부 그리고 뇌수체, 부신으로 이루어지는 축,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 그리고 장부로는 간, 비장이 같이 해요. 간과 비장이. 그리고 소장이 또 같이 합니다. 즉 혈액 조성 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료. 본메로우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라는 데서는 각 협력사에서 제공한 납품한 자동차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잖아요.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본메로우는 자동차 공장으로 말하면 완성차 메이커예요. 각종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로 만드는 곳. 부품을 가지고 본메로우라는 공장에서 조립해요. 그게 혈액 조성이에요. 그런데 혈액의 원료는 어떻게 제공되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수용성 영양분은 간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분은 소장의 육모조직에서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보내냐면 림프관으로 보내요. 그러면 림프관으로 보내진 그 지용성 영양성분이 직접적으로 각 세포를 촉촉하게 적시면서 그것이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결국 다시 동맥으로 환원되면서 정제된 지용성 영양성분이 다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수용성 영양성분과 지용성 영양성분을 조합해서 피의 원료, 호르몬의 원료 등등을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는 호르몬의 원료를 만들어서 부신에게 주면 그 연료를 가지고 부신 호르몬을 만들고요. 부신에 보내면 그리고 난소로 보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고환으로 보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난소는 간에서 보낸 원료를 가지고 난소 호르몬, 여성 호르몬,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 등등이 조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에서 영양 성분을 가지고 피의 원료를 또 엄선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본메로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로. 그리고 또 하나 비장에서는요. 헤모글로빈 중에 이제 철분 있잖아요. 철분, 순수 철분. 그 철분은 인체를 떠돌면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철분이니까 언젠가는 산화될 것 아니겠어요? 원래 깔끔한 녹슬지 않은 철분이었던 것이 산소를 머금고 다니니까 녹슬어요, 안 슬어요? 녹이 슬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장에서 엄선을 해요. 엄선을 해서 즉 채로 걸러요. 피 속에 수명이 다 된 철분만 채로 걸러서 곱게 갈아요. 곱게 채질을 해가지고 걸러서 원료를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혈액 속에 보내면 그것이 또 돌다가 본메로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액을 조성하는 것은 골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 메이커와 같이 수많은 혈액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는 최종 단계가 본메로우다. 그런데 혈액을 조성하는 원료들을 먼저 흡수해서 그것을 각 기관으로 보내주는 일은 누가 해요? 그걸 소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가리켜 혈액 조성 능력을 갖춘 경맥이다 했는데 그 능력을 가리켜 태양한수라는 한시로 표현한 거예요. 조상들은. 그러니까 소장의 그 혈액 조성 능력을 본 거예요. 태양한수와 같은 긴 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조절하고 생산력을 지휘하는 게 수태양한수 소장 화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된 개념이냐면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까지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고인들이 보긴 보았는데 화학적인 용어를 당신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태양한수 소장 화경 해서 화에 속해 있고
만들어내는 건 태양한수인데 혈액 조속 능력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비유로 태양한수라고 했을 뿐. 소장 정격을 놓을 때 득기가 될 수 있는 빈혈증은 그렇죠.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혈액을 주송하는 물질들을 콜렉션 해가지고 간과 비장과 골수로 보내주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장 정격증 중에 빈혈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무엇과 같이 놓아야 돼요?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있죠. 누가 책임 있다 그랬어요 아까? 비장이잖아요. 비장이 혈액 중에 철분 성분을 채로 걸러서 그걸 곱게 갈아서 재생 원료로 또 혈액에 방출하니까. 그러니까 철결핍성 빈혈은 소장 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놔야죠.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원료를 조합해서 혈액 원료로 주송하는 가장 광범위한 일을 하는 곳은 간이에요. 그리고 간에서는 혈구들을 재생하는 능력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장정격, 간정격을 같이 넣는다. 그리고 생리불순, 허혈성 생리 혹은 생리증후군, 이거는 특히 우리 여성 교사님들 너무 관심사일 거예요. 유재성 선생님, 김지민 선생 기억나시죠? 네, 김지민 선생이 바로 이거 논문이었잖아요. 여고의 보건교사였어요. 그분이 소장 정격을 자석으로 활용해서 여고생들의 생리증후군을 치료한 임상례를 발표했어요. 그분은 여고생들의 생리증후군을 소장 정격만 써서 생리통, 두통, 요통, 관절통, 복통 등등, 그리고 정신적인 어떠한 그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도 소장 정격으로 가능함을 논문으로 입증했거든요. 실증한 논문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세요. 여고생들, 물론 소장 정격에 더해서 간 정격을 써야 될 증이 있고 비정격을 써야 될 증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방송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허혈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어요. 피가 부족한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아픈데 찌를 듯이 아픈 것보다 둔탁하게 아프면서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태의 두통을 많이 경험하는데,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두통, 소장정격 놓으면서 만약에 편두통이 심하면 간정격을 같이 놓는데, 편두통은 아픈 쪽 반대에 놓는 거예요. 여기서 겸해서 동의하게 상병하치, 하병상치, 좌병우치, 우병상치라는 말이 있는데, 사음침에서는요 상병하치, 하병상치라는 말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4개의 경혈을 쓰니까 어차피 그 개념은 무너진 거예요. 단 좌병우치, 우병, 좌치는 해당이 돼요.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만 침 부착하면 되고요.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만, 전신이 아프면 양쪽에 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족솜신경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래 수태양 소장경보다 족솜신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 신허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마르고 냉한 체질, 이렇게 해석돼요. 이제 그거는 우리 교재에 매우 충실한 교과서적인 아주 스탠다드형 좋은 답변을 주셨고, 네, 네네. 그러니까 신허증하게 되면 일단 기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허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신에서 나온다 그래요. 특히 TCM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것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십니다.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때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리켜 동의학에서는 신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은 공포를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공포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은 공포를 이기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해부생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간단 요약. 시상하부, 지금 도망가야 돼. 왜? 숲에 갔는데
곰이 나한테 달려들어. 도망가야죠. 도망가려면 모든 에너지는 도망가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시상하부에서 봤어요. 상황이 도망가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즉시 어디로 명령이 파달되냐면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에게 하나를 대면 부신에서는 내분비 전체 통제력을 발휘해서 간에게는 포도당 대사를 촉진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장 계통에는 지금 도망가는 데만 에너지 써야 되니까 소화력이 왕성히 발휘되고 있던 거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요. 그리고 심장은 더 박동이 빨라서 전신에 산소가 충분한 혈액을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폐는 혈액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숨이 빨라져요. 이 시스템 전체를 누가 콘닥터처럼 지휘하냐면 부신이 해요. 물론 뇌에서 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고 촉진력을 발휘하는 건 부신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그것을 보고 신이 공포를 주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허증이란 일단 첫째 조건이 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열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8순이 됐든 9순이 됐든 절대 신허증이라는 말이 적용되질 않아요. 열 에너지는 우리 몸의 심장과 그리고 조절력을 갖고 있는 족대양한서 방광수경과 그리고 소장경, 족솜구나 신수경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주요 기관은 심장 위에 있는 꽃갈콘, 부신에서 열력을 제공해요. 내분비 호르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적고 혹은 여성 호르몬도 적고 몸은 냉하고 기운도 없고 허리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할 때는 신정격을 놓으면 낫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8순이 돼가지고 이제 남성으로 말하면 남성 능력을 잃었어요. 그 자체를 또 신호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성이 폐경기가 되면 더 이상 생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도 그 나이대 이후에 남성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신호증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인간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신호증은 일단 첫째, 열하지 않은 조건. 그리고 이 사람이 에너지도 없다. 왜? 내분비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발현되질 않으니까. 에너지 부족, 열하지 않은 조건에 제 증에 쓰시면 돼요. 골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이나 보통은 동결 건조된 추간판 협착증이다. 네, 그럴 때 신정격을 쓰는 것이고 요즘에는요. 실순 넘어된 남자들도 남성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외에 또 서익의 약의 도움을 얻어서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초가 다 타가지고요. 바닥에 양초가 이제 깔렸어요. 그러면 심지가 길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심지마저 태우고 양초불이 꺼지잖아요. 동의학에서는 그것을 허양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자기 몸 스스로를 태우고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초, 촛농이 바닥에 깔리면 심지는 삐죽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음경강직증이라고 하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요. 약의 도움을 안 받아도 일시적으로 음경강직증이라는 병증, 그게 허영증후군인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이 칠순이 다 된 혹은 넘어된 마나님이 곁을 안 주니까 젊은 여자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의 재산은 전부 그 젊은 여자한테 가고 그리고 이분은 능력이 자기가 성능력이 재생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행위예요? 심지마저 태우는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한테 재산은 다 가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 살지 못하고 꼴까락 하는 겁니다. 그게 허양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내분비 호르몬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뒷받침 없이 발현되는 그러한 음경강직증을 정력이 되살아났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거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충고를 해주세요.
일단 대표적인 증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역시 10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신어증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족소음구나 신수경, 신정격을 놓아야 될 증, 소장정격을 놓아야 될 증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외에 또 질문도 활용합니다. 이 고전에 보면은요. 네. 헌이 있어도 실증은 없다. 이렇게도 돼 있는 고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실제 에너지원, 연료, 에너지의 연료, 그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기관이 부신이거든요. 내분비 호르몬을 총지휘하니까 호르몬은 피를 정제하고 정제한 진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을 때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는 먼저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소음구나가 꺼져요. 그 증거로 남성들은 음경이 음낭 속으로 불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상징적으로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에너지 부족을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양증후군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심지가 꺼진단 말이에요. 심지마저 태웠으니까. 그걸 무엇으로 또 비유할 수 있냐면요. 백열전등 있잖아요. 백열전등이 필라멘트라는 것을 통해서 불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백열전등의 필라멘트가 수명이 다 되면요. 끊어지기 전에 그것이 갑자기 확 밝아져요. 그리고 필라멘트가 또 끊어지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양증후군에서 심지만 삐죽 나와서 그러니까 심지 전체를 태울 그 현상에서는 만약에 불을 끄겠다고 하면은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꺼졌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승격을 놓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현상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현상? 쌍화탕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들이 처첩을 막 수십 명 이상 두니까 역사상 첩을 많이 거느린 사람은 백제 의자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낭설이고요. 일제가 혹은 신라 정복자들이 꾸며낸 말이고 처첩을 가장 많이 둔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자식이 제일 많았는데요. 자식이 20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당뇨병이 있었거든요. 당뇨병이 있었고요. 피부병이 있었죠. 당뇨병이 왜 생겼겠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신정격은 마른 사람한테만 쓴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 때 알던 지식이고요. 통통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증만 맞으면. 그런데 임금님들이 처첩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운회종을 나눈 후에 아침에 보니까 어이가 보니까 눈은 초췌하고 퀭하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몸살이 나가지고 그냥 으실으실 춥고 근육이 아프대요. 그럴 때 대령한 약이 쌍화탕이거든요. 쌍화탕은 그야말로 진액을 돋궈주면서 근육 피로, 근육통까지 자격이 들어가 있어서 근육통도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정격을 써서 치료해야 될 병증은 있지만 신승격을 써서 치료할 병증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마지막 심지만 삐죽하게 튀어나온 것이 타고 있을 때 신승격을 써서 그 불을 끌려고 하면 목숨까지 끊어진다. 그래서 삼도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쌍화탕증에 그것을 색상한이라고 해서 운회종을 과도하게 나눈 후에 몸살은 신정격을 놓고 다음에 신승격을 같이 또 병용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정격을 먼저 놔. 30분 주침 빼고 다시 신승격을 놔. 그리고 또 한 30분 주침 빼. 그리고 다시 신정격, 신승격 이렇게 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좌우에 병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승격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승격을 놓는 것은 소장정격을 놓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과도한 노역, 과도한 색을 밝힌 후에 생긴 증상이다, 몸살이다 할 때는 양쪽에 신전격 다 놓고요, 양쪽에 소장전격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호르몬의 원료는 원료대로 공급을 해주니까 심지가 타긴 타도 계속 촌농이 보충이 되잖아요. 보충이 되니까 안 꺼져요. 그리고 촌농이 보충이 되면 불이 환해지던 것이 적당한 정도의 불꽃으로 다시 조절이 되잖아요. 조절해 주는 것처럼, 이 다이얼로 조절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이 돼요. 네, 또 질문. 네. 아까 소장 전격에서요. 네. 빈혈하고 생리통, 혈혈성 두통 뭐 이런 거 치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혈압이나 골다공증 같은 것도 피에 관련된 건데 이거 치료가 되는지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전격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트 앤 플라이트 해가지고 네. 뭐 곰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뭐 싸우거나 이거 결정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네.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게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이게 부실에서 분비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네. 그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한방적인 얘기와 해부적인 얘기가 신전격이 에피네프린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거는 뭐 어떤 소장부권이 되는 건지 신부부권이 되는 건지 어떤 거가 가능한 건지.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그러면 뼈를 조종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시 강조드리건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분명히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읽긴 읽었는데 당시로는 오늘날과 같은 표현으로 그것을 상세히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준경 선생이 애초에 썼을 때 몇 권이었냐면 16권이었어요.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그때의 16권은 어떤 책이었냐면 한 권 한 권이 주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간. 대나무를 얇게 쪼개서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 놓았는데 16권이라고 하니까 아주 방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오늘날 12폰트로 A4 용지로 앞뒷면을 해서 인쇄를 하면 몇 장 정도가 되냐면요, 16권의 그 상한눈이 A4 용지 12폰트로 인쇄를 했으면 20장을 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방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거기에 표현은 전부 한시예요. 한시. 한시를 풀이해보면은 한 대목의 한시를 풀이하면 그 해석이 12폰트 글자로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된다고. 한시 형태의 한 단락을 설명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인들이 본 거는 축약된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 표현을 누가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냐? 서희들이. 그래서 해부생리학 공부가 필요한 거고 우리 몸의 병태생리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조성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뼈를 조성하는 물질도 본메로우에서 하지만 원료 제공은 소장이 하고요. 그리고 간, 비장, 혈액 주송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 빈혈에 소장 전격을 놓고 이 경우에는 간 전격을, 저 경우에는 비전격을 쓰는데 소장 전격을 쓰면서 골다공증에 최적으로 효과가 발현되는 요법은 신전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조성할 때도 내분비 호르몬이 공동으로 하거든요. 특히 당분 조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부신해서 사실은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열기가 승한 상태에서 골다공증 환자다 하면 소장 전격만 넣고 그리고 간 전격을 추구한다든지 비전격을 추구한다든지 하는데 대부분 골다공증의 환자들 분포도를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특히 여자는 어느 시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아져요? 그렇죠. 폐경기 이후에. 그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성 호르몬과. 그러니까 내분비 호르몬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정격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격과 소장정격을 양쪽이 같이 놓으면 열 조절도 돼가면서, 그러니까 소장정격을 놓으면 열을 약간 식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경맥을 양쪽에 다 놓아요. 그러면 내분비 호르몬이 안정화돼요. 안정화되면서 폐경기 환자라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을 일부러 먹지 않아도 골다공증 위험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폐경기 여성들이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게 골다공증, 골관절염인데, 그거 예방한다고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위험성? 크게 유방암, 자궁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주지시켜주고 다시 주치의와 상의해봐라 라고 하세요. 특히 이런 사람한테는 여성 호르몬제 복용이 금기거든요. 가족력에 의한 유방암 환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걸리지 않았는데 유방을 왜 잘랐어요? 다 절제했잖아요. 예, 모계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자 보니까 졸리는 언제가 틀림없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유방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혹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문헌을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세요. 유방암 걸릴 확률이 평인의 10배가 높다. 10배 이상. 그래서 소장정격, 간정격 등등 또는 신정격을 놓고요. Fight or Flight에서는 Fight or Flight, 즉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는 교감신경이 그 일을 지휘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면 우리 신체를 누가 지배합니까? 부교감신경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뭐가 불만인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편중된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우울증이라 그래요? 아니면 그 반대되는 무엇이라 그래요? 조울증, 요즘 말로는 조현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는요, 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그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항진되고, 그 상황이 끝나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몸을 칼밍 모드로 바꿔주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사암침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오후 2교시에서 다루게 될 수고름풍심포 명문 생활용편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